안녕하세요. 캐빈베스먼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한 개념을 좀 가볍게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채권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채권론을 제가 다룰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채권의 아주 간단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래도 주식 시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채권을 정말 얄팍하게 일단 기초를 다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체감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가 거꾸로 간다. 역의관계다라고 하는 거를 잘 체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체감을 못 하셔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외우시는 것도 너무 훌륭한데 이게 채권 시장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만 복잡한 상품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차용증이랑 거의 동일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릴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이랑 저랑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냥 1,000만 원 정도 빌려주세요. 제가 내년 이맘때쯤 갚을게요 라고 서로 신뢰를 하고 빌려줄 수도 있겠죠. 이자도 적절히 쳐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 세상이란 건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차용증을 쓰잖아요. 나 허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1년 이맘때에 지금 내가 빌린 1,000원, 1,000만 원에다가 이자 얼마를 합해서 얼마를 상환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는 우리 차용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쓰잖아요. 채권도 똑같습니다. 지금 채권의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구분을 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그냥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항상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돈이 필요한 애예요. 돈이 필요한 애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캐빈베스먼트 채권을 팔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80만 원 정도를 제가 돌려드릴게요 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대신 1,080만 원을 돌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 주실 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라고 제가 제안을 던졌다고 해요. 사실 되게 버릇없는 거죠. 빌리는 사람이 자기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내가 이제 얼마 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냥 띡 나서가지고 내가 내년에 원리금 포함해서 1,080만 원 드릴 테니까 알아서 지금 나한테 얼마 줄지 계산해보세요 라고 한번 쭉 던졌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실 거냐면은 내가 다른 데다가 투자했을 때 최소한 얼마나 벌 수 있지? 를 계산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1년짜리 적금인지 모르겠지만 적금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그 적금에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정도 받을 수 있지? 를 고민을 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받으려고 하겠죠. 오히려 캐빈베스먼트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가 공신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으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정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그냥 적금 가입하면 연 이자 수익률이 한 8%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산을 하실 거냐면 내가 지금 얘한테 얼마를 빌려줘야 1년 뒤에 1,080만 원 받는 게 이자율 8%를 만족시킬 수 있지? 를 역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해보시면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저한테 1,000만 원 빌려주시고 1년 뒤에 1,080만 원 받으면 이자가 8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빌려주신 원금 1,000만 원에 비해서 이자 80만 원에서 8%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발행한 채권의 가격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만기에 1,080만 원 돌려드릴 이 채권의 가격은. 근데 좀 더 드라마틱한 가정을 해볼게요. 내일 만약에 금융시장에 엄청난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20%로 치솟아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더러우실 거예요. 내가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똑같은 사람한테 혹은 다른 데다 빌려주더라도 내가 이자 20% 받을 수 있어. 내가 하루 성급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자 8% 받고 저 강사놈한테 내가 빌려주게 생겼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죠. 하루만 기다렸으면 시중에 가면 20% 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토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친구한테 가셔서요. 야 친구야, 내가 이거 1,000만 원에 샀다. 이 채권을 만기에 1,080만 원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어제 내가 이 1,000만 원에 샀다. 근데 이 강사 그래도 못 갚을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당장 좀 필요하거든. 이 채권 좀 사가라 라고 하면 친구가 그래 얼마에 팔 건데? 라고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어제 1,000만 원에 샀으니까 그냥 1,00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냥 하루 그냥 나는 원금 정도는 보존하고 싶다. 근데 친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친구분도 어떤 생각을 하실 거냐면 지금 자기는 은행에 가서 아무 적금 상품에 가입만 해도 20%를 벌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이 채권을 샀을 때 내가 만기에 1,080만 원은 받을 때 이자 20%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이걸 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 채권을 살 필요가 없죠. 내가 케빈 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 채권의 가격을 낮게 팔아야 됩니다. 숫자를 맞춰드리면 900만 원에 팔아야 돼요. 왜? 그래야 만기에 1,080만 원 받는 그 금액에서 이자가 180만 원 됩니다. 그래서 900만 원분의 180만 원이 되니까 이자는 20%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격은 손실을 본 거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모든 게 왜 발생하는 거냐면 채권은 필연적으로 내가 만기 때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연마다 나오는 그 쿠폰 수익률 이런 거는 제가 안 따질게요. 그런 건 지금 무시합시다.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시장의 금리를 역으로 반영을 해서 현재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금리가 거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구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채권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익숙해요? 내가 오늘 넣는 원금이 정해져 있고 미래의 수익률 몇 %를 달성하면 내가 내년에 혹은 10년 뒤에 얼마를 받을까를 계산하는 그 순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채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금리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를 외우고 계시면은 그나마 좀 채권의 로직을 이해하는데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채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똑같이 돈을 빌려주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돈을 빌려드리건 한 1,000만 원 정도 빌릴 건데 여러분들한테 1년 뒤에 제가 원리금 포함해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와 10년 뒤에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이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빌려준 저 상대가 파산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꼬박꼬박 나한테 이자하고 원금 잘 갚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채권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빌려주는 기간 동안 제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 리스크는 어떻게 되지를 계산을 하게 돼요. 사실 이게 신용등급이죠. 그걸 계산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빌릴 때와 10년 동안 빌릴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허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 안에 망할 확률과 10년 안에 망할 확률 중에서 뭐가 더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수학적으로 제가 1년 안에 망할 확률은 10년 안에 망할 확률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얘한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얘한테 길게 빌려줬을 때 내 원리금을 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내가 받아야 되는 이자도 더 높아지겠네? 그만큼 대가를 청구를 해야 되니까 그 리스크를 내가 또 하는 대가로 청구하는 게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단기로 돈을 빌려줄 때보다 장기로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율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 위로 띄워드리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영어로는 yield curve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이 나오게 돼요. 더 단기 금리로 갈수록 이 연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장기로 갈수록 연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이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그 소스는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입하시는 예금 통장이잖아요. 예금 통장 여러분들 연 이자율 어떻게 돼요? 해봤자 1년 정도 1% 이제 좀 올라도 한 1% 남짓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잖아요. 정말 초단기 자금 조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초단기다 보니까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주담대가 기본적으로 20년이잖아요. 길게 빌리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고 그러니까 1년의 이자율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싸게 조달해서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줄 때는 20년씩 길게 대출을 하니까 더 높은 이자를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대마진이라 그러잖아요. 장단기의 금리차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다르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나타나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수익률 곡선을 가지고
글로벌 혹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준금리나 뭐 양적 완화나 등등 여러 가지 금융정책들이 이 수익률 곡선과 관련해서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다르다. 보통 장기금리가 보통은 더 높은 것이 정상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채권과 주식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에 코로나 국면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채권의 금리가 낮은 것, 즉 채권의 가격이 하락으로 되는 거랑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실 확률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2년, 3년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요. 채권의 가격하고 주식의 가격은 보통 거꾸로 가거든요. 그럼 교과서에 써져 있는 거랑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최근 2년 동안 봤던 거랑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요. 채권하고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그 금융자산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그런 건데 채권은 불황형 자산이에요. 주식은 성장형 자산이에요. 주식은 기업이 잘 돼야 올라갑니다. 근데 채권은 언제 가격이 높아지냐면요. 금리가 낮아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최근에 경기가 어려웠을 때 반짝이라고 생각하면은 금리가 되게 높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일반적으로요. 금리는요. 경기가 안 좋아야 중앙은행이 나서서 금리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채권은 불안경 자산이에요. 그러면 주식은 경기가 좋아야 잘 되는 거, 채권은 경기가 나빠야 잘 되는 거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은 거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채권하고 주식은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산맥이기 때문에 우리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자금들은 내가 채권에 들어갈 것인가 주식에 들어갈 것인가 보통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채권 시장을 선택을 하게 되면 주식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빼게 되고 주식을 선택하게 되면 채권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빼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자택일 대체제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채권과 주식 보통 거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셨던 거는 최근 2년 동안 보세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단기적으로 금리의 텐트럼 발작이 오기는 했지만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풀기 정책도 시행을 하면서 뭐가 됐냐면 금리를 쫙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 어땠어요? 굉장히 좋았잖아요. 2020년도, 21년도 그렇게 좋았던 장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3,300 갔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채권 시장도 화랑이고 코스피도 화랑이었네. 미국 시장도 당연히 똑같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시장에서 난 둘 중에 뭔가를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경기가 지금 불황이야 호황이야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유동성이 풀리는 게 넘어서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사실 코로나 때 돈을 전 세계 우리나라 미국 그냥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이 풀었다라고 하는 게 이 측면이에요. 유동성 국면 혹은 유동성 랠리라고 하잖아요. 경기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전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경기가 마비가 될 것 같으니까 돈을 미친 듯이 풀었다고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채권 시장이 금방 화랑으로 돌아선 건 당연할 뿐더러 채권 시장에서 이제 돈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친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주식시장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에 힘이 입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소 같으면 안 오를 주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금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투자할 때를 막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때 당시 코인 시장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유를 붙여서 막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때라고요. 이게 유동성 랠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또 어땠냐면 금리를 올렸죠.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은 박살이 났어요. 채권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3,300 하던 지수가요. 2,100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2,600으로 그나마 이제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채권하고 주식이 같이 떨어졌던 지난 한 1년 정도였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한 번에 훅 들었다가 또 한 번에 빠지면서 유동성의 힘을 확 잃어가면서 시장에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국면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시장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돈이 많아지면서 채권하고 주식시장이 같이 가는구나 를 디폴트로 깔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채권하고 주식하고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불환경 자산과 경기 성장형 자산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스를 이해하시되 코로나 때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이런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주식 투자자들은 꼭 이해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 채권 개념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다뤄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더 높다. 왜?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과 주식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채권과 주식은 거꾸로 갑니다. 하지만 유동성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면 다를 수 있고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는 유동성 때문에 움직이는 금융시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